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준입니다. 주간 시사 뉴스 20번째 시간입니다. 주간 시사 뉴스가 벌써 20번이 되었습니다. 5달이 지났다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동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주 제가 이제 픽하는 부산의 일주일간의 아주 핫한 뉴스만 모아서 하니까 한 1년, 2년 지나면 상당한 기록이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슈가 연초가 되나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그 중에서 4건을 추렸는데 결국 또 부동산이 지금 이슈입니다. 해운대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1년 7개월 만에 지금 오르지가 않고 스톱됐다 하는 뉴스. 그 다음에 북항 재개발 지역의 이제 건물 높이를 지금보다 현행보다 30% 이제 다운시킨다.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스코가 해운대에 있는 백스코가 지금 1건물, 2건물 별관 2개가 있는데 그게 좁아서 주차장에 지금 3별관을 짓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서구 쪽에서 서구산 컨벤션은 뭐 한다고 놔두느냐, 왜 우리를 빨리 안 짓느냐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고리원전 있지 않습니까? 고리원전 있는데 그게 지난 95년부터 그게 30km로 늘어났는데 우리 부산은 계속 거기 예외로 20km로 한정돼 가지고 계속 좀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30km로 확장됐다는 소식. 그 4건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해운대 부동산 소식입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할 수 있는데 해운대 사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운 소리인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멈췄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기사를 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을 주도한 게 아파트 해수동, 남 이랬습니다. 해운대 수영, 동래, 남구 이랬는데 이 가격이 1년 7개월 만에 이제 부산 해운대 가격이 멈췄습니다. 부산 전체적으로도 아파트 가격이 0.01% 오르면서 사실상 대부분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그렇게 지금 한국부동산원이라는 데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기관인데 1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에 따르면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3%, 전세 가격도 0.03% 각각 상승했다. 서울은 0.03%에서 0.02%로 폭 축소됐고 상승폭이, 부산은 0.02%에서 0.01%로 줄었다. 그래서 이건 숫자로 해야 되는데 퍼센트로 하니까 별 몸에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수치에 갖는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부산의 구군별로 보면 이제 5곳이 보합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리다 이거죠. 해운대, 기장, 북구, 영도, 금정 이 5군데입니다. 그리고 하락한 곳은, 내린 곳은 중구 0.02%, 동구 0.02%, 강서구 0.01% 등 3곳입니다. 나머지 지역도 사실상 보합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멈춘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랬습니다. 해운대가 사실은 이렇게 이제 상승세가 멈춘 것은 2020년 6월 둘째 주에 이어서 1년 7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춘 겁니다. 계속 올라가고 지금 부산 시내 부동산 상승을 주도했던 해운대였는데 2020년대에는 14.5%, 2021년도 지난해는 22.13% 각각 오르는데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아파트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잘 오르고 내리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해 2020년도에 14.5%, 2021년 지난해는 22.1%, 이거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러죠. 금정구와 북구가 역시 1개월 만에 보합세고 기장구는 2주 연속 보합세라고 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부동산이 우리 부산에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해운대는 거의 매매가 지금 안 되는 상태고 급감하면서 매물은 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경우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좌동 KCC 스위첸 56평, 이건 저 해운대 신시가지고 입구에 있는 겁니다. 1억 8,500만 원에 거래되다 이달 들어 1억 가까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성동 금호 아파트는 2억 7천만 원에 거래되던 물건이 1천만 원 하락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등 하락 거래가 간간히 일어나면서도 뭐 일어나고 있지만은 사실은 뭐 가격 변동률은 제로다.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내린다는 게 좀 이색적이죠. 해운대 아파트 가격을 내리다니 하는 게 좀 이색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로 보면 이미 이제 전체적으로 부산 시장은 뭔가 이렇게 좀 이제 조짐이, 정부가 계속 규제를 하고 대출 억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세금도 막 중과를 하고 하니까 팔라는 사람은 있는데 살라는 사람은 없는 아주 고점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팔라는 사람은 지금 이 가격에 내가 팔면 손해 아닌가 이래가지고 못 팔고, 살라는 사람은 좀 기다리면 더 떨어지겠지, 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매수자도 높은 가격에서 서둘러 살 생각 없고, 매도자도 상 가격에 뭐 팔 생각도 없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매매가 없는 거죠. 이런 양상이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건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부동산 하락의 전조다, 조짐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아파트 가격은 좀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진다기보다는 안정이 돼야죠. 떨어지면 기존에 또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산 분들이 손해를 보고 하니까 참 어려운 문제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안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뭐 그것도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뭐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해수동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 그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부동산입니다. 이거 부산 북항 재개발 지역에 대해 난개발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제 뭐 뒤늦게 공공성 개발을 강화하겠다, 좀 이렇게 부산항만공사하고 정부에서 그런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뭐 거기에는 주상복합이 이미 들어서서 200m까지 고도 제한이 한계까지 가가지고 60몇 층짜리 60층 넘어 지금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복 들어서 보면 완전히 뭐 가리는, 그야말로 좀 뭐 웃기는 현상이 지금 나와 있죠. 과연 왜 북항 재개발을 하느냐 하는 그런 회의론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제 뒤늦게 이걸 이제 부지, 앞으로 매매되는 부지, 예정 부지에 대해서 공공성 강화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참 이게 완전히 서 읽고 외양간 꽂힌다 그럽니까? 뭐 뒷북치는 격이죠, 이게 지금. 1단계 지역 가운데 아직 매각되지 않은 곳은 일부 IT 영상지구, 랜드마크 부지, 그다음에 해양문화지구, 복합 항만지구 등이 매각 가능 부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그 평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절반 됩니다. 38만 평방미터. 한 절반은 20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뭐 한 7만 평쯤 되죠. 매각 상태로, 미매각 상태로 남아 있는데, 이 부지들을 이제 더 이상 기존 가치 짓지는 안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최고 높이를 108m로 제한하고, 공개 공지율을 20%로 올리겠다. 10%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 지금 이미 협성 건물이 올라가 있고, 롯데가 올라가 있고, 동원이 지금 올라갈 예정이고 한데, 거기는 뭐 이미 60몇 층 다 해가지고 80층, 200m 고도 제한까지 허가를 내주고, 그 뒤에 지금 IT 영상기구나 이런 건물들은 기존에 이미 그렇게 층고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쇼하는 거죠, 뭐. 쇼하는 거죠. 제가 쇼한다고 말은 하긴 그렇지만은, 이 정부가 하는 게 매사 그렇습니다. 특히 이 주산복합, 이런 레지던스, 이런 것들은 허가를 오거돈 전 시장이 이제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를 하면서 그 전날 허가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 월렴치한 행태를 하고 도망간 거죠. 도망가고는 지금 이제 와서 이제 미분양돼가지고 지금부터 분양받는 건물들은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정말 이거는 말이 아니다는 뭐 좀 너무 만시지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 이제 삼복도로에 있는 주민들이 또 반발이 심합니다. 동구간 내 자기들도 거기 재개발을 해가지고 청수를 높이려고 그러니까 이미 그 일대에는 72년도부터 고도 제한이 걸려가지고 그 뭐 몇 층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짙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거기에는 끌어놔 놓으니까 아니 왜 앞에는 이미 다 높게 200m까지 지어주면서 280층까지 지은 데가 있군요. 건물 두 동이 다 들어설 수 있는데 여기 동구 망향로로 포함 삼복도로는 왜 고도 제한이 이보다 낮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망향로 쪽은 최대 30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30m 해가지고야 그게 건물이 됩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삼복도로가 이렇게 길이 있으면 밑에 있는 건물은 그 위에 있는 도로보다 높이 지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도 좀 더 지어가지고 높이 지어가지고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하고 엉뚱하게 북한에는 저렇게 다 풀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반발도 하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그 다음에 시간을 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심층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어쨌든 간에 북한 난개발 피할 수 있는 조치가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뭐 좀 제한을 하고 한다니까 공공 용지를 더 확보한다니까 좀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백스코가 있습니다. 백스코. 부산에 해운대에 있는 백스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뭐 좀 행사도 별로 없고 해서 뭐 문계 좀 후업이라 그럽니까? 상당히 좀 지금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만은 이 시가 이제 이 제3 전시장을 이제 하반기에 설계를 시작해가지고 다시 그 짓겠다. 그 내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1층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짓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덩치를 좀 키워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좀 갖추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서구나 서부상권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서부상권에 이미 계획된 제2백스코 건립이 사업우선 순위로 잡혀가 있는데 그 왜 지금 다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에서 제3 전시장을 백스코에서 지으려 하느냐 그렇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부산시가 이제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대저개발특구 거기는 지금 뭐 얼마나 핫합니까? 거기에 지금 대저 신도시도 있지만은 거기에 에코델타 시티부터 해가지고 아주 그냥 강서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되고 있어서 당연히 백스코가 이제 들어와야 된다. 서부산 백스코가 들어와야 된다 이러는데 이게 지금 거기는 지금 생각 관심이 없고 해운대에 더 늘리겠다니까 아니 서부상권 균형 개발 의지가 어디 갔느냐 그 말 제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부산시는 이제 이 백스코 제3 전시장 추경은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설계비 83억을 확보해가지고 백스코 제일 전시장 그 야외 주차장 그게 한 8,000평 됩니다. 거기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6년도에 완공한다. 그럼 한 2천억 들어서 짓는다.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 초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막 좀 더 크게 하는 게 낫겠죠. 낫지만 크게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은 없다. 가뜩이나 지금 백스코 주차장이 지금 좁은데 지하 주차장도 좁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주차장을 없애고 다시 짓는다. 그럼 그 쉔텀 일대에 차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뭐 지스타라든지 여러 가지 뭐 행사들을 빨리 짓지 않으면 행사를 유치할 수가 없다. 다른 지역에 뺏길 것이다. 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또 대저 특구 같은 데는 이미 거기에는 5만 평 부지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5만 평이 아니고 7만 평이네요. 26만 평방미터니까. 그러니까 거기 화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해운대에 더 짓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건 참 뭔가 이 균형 개발이 안 맞다. 가뜩이나 지금 뭐 부산시의 어떤 균형 개발 동서로 나눠가지고 얼마나 차이가 심합니까? 차이가 심한데 대저 연구 개발 특구에 당연히 저는 지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백스코 주차장이 없애버리면 이게 뭐 주차장이 극심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경쟁력을 더 잃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기존 백스코의 어려움도 알겠지만은 강서 대저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컨벤션 건물 센터 그것도 같이 함께 지어서 균형 발전을 일으켜야 된다. 그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부산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봅니다. 부산시가 한번 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건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후쿠시마 그 원전 사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우리도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고리원전뿐만 아니고 이 경주까지 울산 쪽 가서 지나가면서 동부 끝내에 원전이 10개인가 있습니다. 10개인가 있는데 우리 부산은 이 부산 지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그러니까 방사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몇 킬로까지는 그 사고에 대비해서 그 국가에서 시설을 하고 준비물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인데 그게 이제 고리원전 발전소 부산서 가장 가깝죠. 반경 한 28에서 30km로 이제 확대를 해야 됩니다.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부산은 이제 니미락 하다가 시민단체하고 계속 그걸 확충을 해라고 하는데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못하고 있었고, 뭐, 이따가 이제 뒤늦게 2021년, 그러니까 10월 28일이네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부산의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을 기존에 20에서 21km로 되어 있는 것을 28에서 30km로 늘리는 안을 계획안을 성의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참 넣어서도 참 엉뚱하게 많이 넣습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보면 법 개정 이후에 2015년 법 개정 이후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이미 30km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했으니까 부산은 뭐 한 7년 늦은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결정을 했는데 참 부산시가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장, 해운대, 금정, 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어나있겠어요. 근데 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로 투입되는 사업비는 약 한 143억쯤 되는데, 이게 이제 법정 사무나 방제계획, 훈련 등은 단기적 사안으로 내년까지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이재민 보호소, 주민보호 시스템 구축 등은 2026년까지 장기적으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참 이런 목소리가 계속 높았고, 2020년도, 2년 전에도 이 연내 확정을 빨리 하자고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승인이 안 나고 있었던 겁니다. 안 나고 있었는데, 하여튼 뭐, 부산시가 이 철저하게 좀 강하게 좀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그 부분이 좀 많이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이 부산시의 어떤 인구가 좀 300만 아닙니까? 그래서 원전에 무슨 사고가 생기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부산시입니다. 이런 거를 빨리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부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울산은 2015년도에 벌써 그렇게 늘렸는데 부산시는 뭐하고 이제까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따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럼 바로 이렇게 교정되면서 기장, 해운대, 금정 등 세계적에 불과했던 이 구역이 동래, 연제, 수영, 남구, 북구 하여튼 전체 부산시 전체가 10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계획 인구도 48만에서 235만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안전에 대비한 거는 계속 더 신경 쓰고 더 확장해도 저는 뭐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제가 4건을 주요 뉴스로
픽을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요즘 아직도 뭐 정치 대선 전국이 계속되면서 한 60일 남았죠. 지금 좀 시끄럽긴 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도 해주시고, 저는 또 계속 지방 뉴스 계속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겨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